사치금지법에 대하여 그 7조에 보면 우리 법이 식탁이나 옷에 미친 듯이 마구 헛돈을 쓰는 것을 규제하려 드는 방식은 그 목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아마 그 당시 사회 상황을 좀 반영한 건 몰라요.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명예를 드높여준 것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경매해야 하는데 그 명예와 가치를 높여주고 있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몽테뉴가 제안하는 방법은 그 다음 474쪽 딱 중간에 왕들부터 이러한 낭비를 그만두게 하라 이런 방법이죠. 거기 보면은 한 서너 줄 밑에 셀루쿠스 왕이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유민 여성은 술에 취했을 때 말고는 한 사람 이상의 하나가 뒤따르게해서는 안 되고 공청한 여자 말고는 누구도 야밤에 외출해서는 안 되며 몸에 금장식을 걸쳐서도 안 되고 수놓은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포주를 제외한 남자는 밀레투스시에서 제조한 나사같이 세련된 옷을 입거나 손가락에 금반을 끼고 다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수치스러운 사람만이 여해가 되게 함으로써 그는 시민들이 사치와 항약의 해악에 빠지지 않게 한 것이다. 그래서 명예와 야심을 통해 사람들을 복종으로 이끄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방법이다. 여기 보면은 왕궁들이 하는 행동은 어느 것이나 그들의 명령인 듯 보인다. 이런 얘기죠. 다음 476쪽에 보면은 그 네 번째 줄에 플라톤의 법률에서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랬다 저랬다 제멋대로 바꾸게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에 해롭다. 변화되는 게 좀 해롭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변화하는 거는, 그래서 보면 변화는 우려스러운 것이다. 계절의 변화, 바람과 음식과 기분의 변화가 다 그렇다. 근데 이거는 조금은 다른 의도에서 한 말 같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변화 자체가 두렵다는 것보다는. 그런데 또 그 다음 문장은 어떤 법도, 마지막 문장이죠. 법도 진실로 신뢰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한 또 비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치가 여기는 물론 우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 방금 말씀하신 게 여기에서 계절의 변화, 바람, 음식의 기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아마 변화는 감정적인 기복,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그럼 아니 앞에서 보면은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얘기가 제도를 이랬다 저랬다 한번 바꾸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제도도 플라톤 그게 안 좋다는 거죠. 해롭다고 플라톤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은 변화가 우려스러운 것이다. 변화는 우려스러운 것이다. 그래놓고 계절, 바람, 근데 무렵스럽다는 것은 걱정하겠죠. 뭐 계절이 바뀐다든지 그러면은 뭐 나머지 그런 의미로 한 것 같은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전달되는 내는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자기는 어떤 나름의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한 것 같은데. 플라톤은 그 이전에 몽테뉴의 다른 글에서도 정책을 바꾸거나 또는 국가의 어떤 뭐 그런 어떤 정체를 바꾸거나 뭐 그런 거를 했을 때에 그렇게 난폭하게 어떤 그 변화를 주는 것은 그 변화에 동조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결국은 본인 자신이 희생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셨죠.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플라톤은 가능한 한 어떤 그 정체를 유지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 것 같고, 여기도 지금
모든 종류의 뭐 계절의 변화도 뭐 음식도 뭐 이런 것도 다 변화 자체가 뭐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올 때는 뭐 우리가 참고 그 변화를 갖다가 뭐 이제 견뎌 나가는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거 아닌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예를 이렇게 든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예. 전적으로 동의하기 좀 어려운 내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44장에 보면 잠에 관하여 여기도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정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자는 인간적인 정념들이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또 잠에 관해서니까 이게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한 중간쯤 되죠. 지극히 고귀한 계획과 거지없이 중요한 일에 임하면서 잠조차 줄이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평상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매우 비범한 일로 새겨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 왕과의 대전을 앞두고 늦게까지 잤다는 거죠. 친구, 파르메니온이 친구이면서 아마 그거 같은데 방에 들어와서 깨워야 됐고 오토 황제가 자살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잘 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토도 역시 위험에 빠졌는데 상당히 잠을 잘 잤다는 얘기고 아우구스투스도 시칠리아의 해전에서 전투에 나갈 때 너무 잠을 오랫동안 잤다는 얘기고 아그리파가 적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전할 때까지는 감히 군사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안토니우스가 비난했던 거고. 안토니우스는 아우구스투스가 잠 쿨쿨 자는 걸 갖다가 숨어서 안 나왔다고, 네, 안 나왔다고 이제 얘기한 거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마리우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사람은 진짜 너무 많이 잔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잠들어 전투는 보지도 못한 채 부하들이 패조할 때야 겨우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극도의 가래와 수면 부족을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썰에 대한 뭐 설명, 약간 헤로도스가 저 황한 생각들, 얘기들, 57년 동안 잠을 잤다는 사람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 있고. 그 44장 같은 이야기는 잠에 관하여라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큰 일을 앞두거나 힘든 일이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다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래가지고 잠을 잘 못 잔다. 근데 이제 우리 이승이 한길 같은 길을 가라고 명하지만 항상 같은 걸음으로 가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요 이제 첫 구절의 이야기가 결국은 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이런 영웅들은 우리하고 다른 길로 다른 걸음으로 그렇죠. 세상을 간다는 그 예를 지금 보면은 몽테뉴가 그 어떤 글을 시작할 때 처음 도입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보면 정념 이야기 하면서 위인들은 완벽할 만큼 평상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참 소재를 잘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첫 구절을 읽는 것은 전체를 이제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45장도 그 둘의 전투에 관하여 이것도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의 전투요? 네, 둘의 전투.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나 고집을 내려두어야 한다. 아, 그런 건가? 네, 그렇게 얘기는 이 파트리 그 말은 맞는 것 같고 여기는 그 보면 저 한번 볼까요? 둘의 전투는 덕이즈 공이 우물쭈물했다는 거죠. 그 자기 부대를 멈추게 하고 우물쭈물했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 이제 우물쭈물하지 않고 그대로 공격을 했으면 성공했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죠. 사실은 그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장수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의 목적과 표적은 전체 진영의 승리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마지막 줄에 필로포이멘이 마카디나타스와 맞닥뜨리자 전투를 시작하려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 앞에 모습을 드러내 부하들을 구할 생각도 없었다.
그의 눈앞에서 부하들이 추격당하고 괴멸된 뒤 저기 그들 편 기병들과 완전히 유대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런 보병부대에 명령을 내려 상당히 행동이 좀 너무 신중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경우 덜기즈 공작의 사례와 사촌벌이다. 과감하게 이 공격을 안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아게실라우스도 이 보면은 불미와 공격할 기회가 찾아온 것을 거절했다. 아무리 승리가 확실해 보여도 그것은 용기보다는 술책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처음에 거부했던 방식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얘기한 거는 그냥 승기를 잡았을 때는 그냥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저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은 여러 가지면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이야기의 그 전반부인 것 같은데, 전투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좀 쉬었다가 우물쭈물한, 남들한테는 우물쭈물하게 보이지만 좀 쉬었다가 후미를 공격하는 것이 더 영리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후미를 공격까지 쳤고, 또 그 다음 사람도 요 사천벌이라 하는 사람도 47장에 나오는 불확실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전략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설명해 볼 때는 여기도 지금 여기서는 전투에 대한 방법이 어떤 첫 번째 사람은 우물쭈물하는 것이 보였고, 두 번째 사람은 기다렸다가 아예 쳤고, 세 번째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왜 그 후미를 잡아치느냐. 정면으로 승부를 걸지.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렇죠. 그런 정석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 옛날에도 어딘가 보면 전쟁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승리하는 게 목적이지, 그게 도덕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따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놓고도 뒤에 보면 또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전쟁의 목적은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쟁을 싸우는 그 과정에서 용기를 가지고 그렇죠. 그 전쟁을 잘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이 사람의 주제가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107가지의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때에 따라서는 얘기가 일관성은 없긴 없죠.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썼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일관성을 갖고 그 분류를 해가지고 쓴 건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제목들을 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절대로 어느 편을 자기가 더 맞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융통성 있게 사례를 다 이야기할 뿐이지, 내가 어느 편에 물론 찬반은 있지만 자기 생각이 있지만 뭐가 제일 낫다 이런 이야기는 자기는 안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46장의 이름에 관하여 재미있는 얘기인데, 뭐 채소의 종류가 아무리 다양해도 모두 샐러드라는 이름 말이 다 모인다. 참 재미있는 비유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그 이야기했던 엄니 쌀라다유 뭐 이런 얘기 생각이 나네. 사라다. 자, 그래 여기도 보면은 그 좋지 않게 여겨지는 몇 가지 이름이 있다. 근데 이건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장, 기욤, 브루노가 그렇다는데 그 윌리엄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국 왕자 이름이 옛날 윌리엄인가. 그 윌리엄이 영어로 보면 바보라는 뜻. 그 바보. 그래서 함부로 이제 이름 지을 때 그런 걸 보고 이제 지으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란 뭐냐. 뭐 여기도 보면 프톨레마이오스나 영국의 헨리, 프랑스 샤를 프랑드로의 그 보댕도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오른쪽 보면 다시 그건 그렇고 좋은 이름을 가지면 좋다는 말이 있다. 딱 중간쯤에 신용과 명성을 얻는다는 것이다. 사실 발음하기 쉽고 기각이 좋은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얘기하긴 합니다. 물론 의미를 많이 따지겠죠 우리는. 그래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윌리엄이라는 것도 우리도 그런 의미 아닐까요? 뭐? 외국도 우리도 왜 뭐 못생기고 왜 그냥 일부러 왜 안 좋은 이름 부르잖아요. 개똥이. 개똥이라고 그런 이름은 아니겠죠. 그건 어렸을 적에 부르는 이름이고 암행이고, 이건 지금 암행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예, 암행은 아닌데 장, 기욤, 분우와 이런 게 바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정말 그 나쁜 의미가 아니고
혹시나 그런가? 그런 의미일까? 약간 그 혹시 그런 내는 그 안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애를 낳을 때 이름을 짓잖아요. 걔는 이름을 지어가야 출생신고할 때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름을 미리 지어놔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름 짓는 책이 있나 봐. 내가 그네는 그걸 안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누가 그러대 그 윌리엄이라는 바보가 네, 뭐가 뜻이 다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있다고. 예, 그래서 그런 거 들은 네. 것 같아. 저도 그래서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뜻을 새기니까 방금처럼 뭐 윌리엄이 바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방금 기욤처럼 지역 특색이라든지 아니면 부르기 쉽거나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게 좀 시대 정신을 갖고 요즘 빈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는다든지 옛날에는 뭐 숫자 영자가 붙다가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이름이 붙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아 그렇지 좀 한 10년 전에 민준이라는 이름 남자 이름에서 맞아요, 유행했고 민준. 여자 이름 민서 드라마 따라. 네. 뭐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성이 들어온 게 그 이왕족인 경우나 귀족인 경우는 신라 말기 이런데 고려 초에 들어왔고 일반적인 이제 대중들한테는 고려 그 지배층인 경우는 고려 초라고 보고 양민 경우에는 고려 시대 전반적으로 이제 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수는 내국 사람들 와서 봤을 때 굉장히 적대요. 우리나라 성은. 그렇죠. 김, 이, 박이 뭐 한 50% 정도 될 걸, 40%인가 그 정도 적고.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성실은 좀 많나 봐. 많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같은 이름이 이제 많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로는 그 좋은 이름을 주는 것이 아비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있다는 얘기인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노트르담 얘기가 나옵니다. 부아티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세워진 것은 한 방탕한 젊은이 일하러 거슬러 간다. 우선 젊은이가 한 매춘부를 데려와 숨겨두는데 그 이름이 이제 마리아였죠. 성모 마리아 이름 같다. 그래서 이게 그 신심과 존경심을 사로잡힌 그런 즉시 그녀를 쫓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내 행실을 고치며 살았다. 이 기적을 기념해 그가 살던 집터에 노트르담이라는 이름의 예배당이 생겼다. 노트르담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부인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예배당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당이 되었다. 이름의 소리, 청각, 신심의 교정작용이 즉각 영혼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교정작용이 육체적 감각을 통해 스며든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지만 뭐 산에서 놓으면 야마가 산이라는 뜻이고 들판에 낙가다가 뭐 다낙가 뭐 그러니까 487쪽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 프랑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 땅이나 영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천박한 관행이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 땅 주인이 자주 바뀔 수 있으면 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489쪽에 한 5번째 밑에서 6번째 좀 보면은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이 영광과 명성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에 결부시키기에 그것 때문에 세상이 들썩이는지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가 그토록 큰 고통을 감수하며 얻으려고 하는 그 명성이라는 것을 어디에 세울까? 이게 뭐 그냥 이름에 남는 이름에 그게 명성을 부여하는 그런데 약간 비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어요. 우리 같은 뭐 가문 있잖아요, 그죠? 네. 김씨 가문 뭐 이런 거. 외국은 이름이 길면 그런 집안이야. 그렇지, 아주 유명한 집안. 491쪽에 보면은 한 7번째 줄쯤에 이 철자들은 수천 명을 지칭하는 동일한 펜 자국이다. 모든 민족을 통틀어 같은 이름,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일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에파미논다스와 그 아프리카누스 스키피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덕목에서 인간들 중 쌍벽을 이루는 두 인물, 에파미논다스, 테베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누스 스키피오 이런 얘기합니다.
저기 이제 얘기가 그 이름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칭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다음 493쪽 그 이처럼 인간이란 덕보다도 영광에 목마른 게 사실이다. 이런 게 약간 또 약간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